돈 되는 이야기 빌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중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매입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특히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주로 지정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18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은 6제곱미터 이상이 거래 허가 대상이며 허가를 받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강제 매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락가락 토어제 해제와 재지정. 2020년 이후 강남 서초 송파 일대는 아파트가 급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줄고 시장이 다소 안정되자 서울시는 2025년 2월 13일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해제 직후부터 매매 문의가 급증하고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약 3년 만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거래 문의와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해제 직후부터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2억 원 이상 가격이 뛰기도 했고 전체적인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2월 한 달간 강남구의 아파트 실거래량은 전달보다 약 40% 이상 증가했고 가격 상승률 역시 서울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과열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결국 서울시는 해제 약 한 달 만인 3월 24일 해당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원상복구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가 함께 병행되었습니다. 강남 3구 전역과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로써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왜 용산까지 포함되었을까? 서울시는 용산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후 기대 심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이촌동, 한남동, 용산역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물 가격이 1에서 2억 원씩 오르는 사례가 잇따랐고 다주택자 및 외국인 투자 수요도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강남에 이어 용산까지 투기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번 조치를 두고 서울시의 조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35일 전에 해제해놓고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동산은 심리와 흐름이 중요한 만큼 이런 식의 오락가락 행정은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제 당시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정책을 발표한 점은 무책임하다며 임기응변식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피해 사례.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여러 실수요자들과 매수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 1. 강남구 청담동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40대 직장인 A씨는 해제 시점에 가계약금을 치른 뒤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지정 발표 후 허가를 받지 못해 거래가 무산되리기에 처했으며 가계약금마저 날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용산구 이촌동에서 갭투자를 계획하던 자영업자 B씨는 이미 대출 심사를 마치고 전세 세입자와도 계약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지정으로 인해 해당 대출이 거절되었고 계약 위약금과 중개 수수료까지 약 1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실거주 수요자나 자산관리 계획을 세운 중산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의 해명은? 서울시는 예상보다 급격한 시장 반등이 있었고 투기 수요 유입이 명백했다며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며 향후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이나 주택 공급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며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시장 전망은?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과 용산 확대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성수동, 마포구 등 인접한 고가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될 수 있고 토어제가 해제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과 용산 일대의 거래량이 줄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일시적 규제라는 점입니다. 규제가 해제되는 순간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한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되고 예측 불가능하게 작동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타이밍, 그리고 실거래자들의 보호장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진정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남 부동산 시장 변화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급감이 예상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수자는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강남이 묶이면 마포, 성동, 영등포 등으로 매수세가 흘러갔습니다. 토어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단기적인 국지적 상승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 저금리 공급 기대감이 맞물릴 경우 상승세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신중하고 안전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빌사이드입니다.